현대인의 눈피로의 원인, 위험한 습관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눈과 관련해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불평을 야기하는 건요, 근거리 작업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근거리 작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핸드폰 보시는 분들 시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근거리 작업 때문에 불편한 자세를 오랫동안 본인도 모르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 근거리 작업 자체가 노안의 발생 시기도 앞당깁니다. 그래서 노안이 현대인들이 더 빨리 와요. 이런 눈이 피로하게 되는 원인 자체가 결국에는 근거리 작업이 많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불필요한 잘못된 생활 습관을 조금만 교정해줘도 노안이 오는 것을 좀 늦출 수가 있고, 그리고 눈 관련된 불편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눈 건강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첫 번째 성분으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있어요. 루테인, 지아잔틴은 이제 녹황색 채소에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뭐 시금치라든가 케일이라든가 이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망막의 황반변성의 악화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런 물질은 뭐 블루베리 같은 그런 각종 베리류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는 안구 건조증을 이제 호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좋은 지방산이라고 하겠죠. 이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대표적으로 고등어 같은 그런 생선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타민 A랑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인데요. 이거는 야맹증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당근이나 호박 같은 그런 식품들에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식품들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런 식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눈피로 해소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20, 20, 20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20, 20, 20이 뭐냐면 20분간 본인이 어떤 근거리 작업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일단 쉬세요. 쉬는데 20초간 쉬어요. 근데 20초간 어떻게 쉬냐면, 이건 이제 서구에서 만들어진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표현이 서구식인데 20피트라고 하거든요. 20피트가 보통 한 6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방 안에서 멀리 벽에 있는 정도의 물체가 한 6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0초 동안 쉴 때 그럼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20, 20, 20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0분 정도 근거리 작업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20초 정도 먼 곳을 보고 쉬어라. 그렇게 되면 눈의 조절력이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이제 노안의 진행을 조금 늦출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안구 건조증을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 온찜질, 따뜻한 물수건이나 아니면 온열 찜질팩 같은 걸로 온찜질을 해주시면 안구 건조증을 좀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이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안구 건조증이 악화되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본다든가 핸드폰을 본다든가 TV를 본다든가 뭔가 집중을 해서 사물을 볼 때 의식적으로 눈을 가끔씩 좀 깜빡이는 그런 운동을 해주시면 안구 건조증이 악화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좋다고 알려진 당근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눈에 안 좋은 식품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황반변성이라든가 백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안과 의사들이 전달을 할 때 너무 특정 식품들만 강조를 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지나치게 무슨 그런 녹황색 채소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눈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런 식품들은 섭취하는 게 그게 대량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반찬으로 가끔 먹는 정도면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양이 골고루 잡힌 그런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한 거지, 뭐 특정 식품 자체를 눈에 좋다고 해서 그걸 대량으로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안과 의사로서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눈에 좋은 영양제가 있나요? 안과적인 영양제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루테인인데, 그 루테인이라는 게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전 세계 안과 의사들이 황반변성에 대해서 임상 연구를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아주 대규모의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더니 한 가지 사실이 밝혀진 거죠. 이 루테인과 그다음에 구리, 아연, 지아잔틴, 각종 비타민을 포함한 그 공식에 딱 맞춘 영양제를 정기적으로 섭취를 했을 때 건성 황반변성이 더 나쁜 습성 황반변성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배합 공식은요, 이제 영어로 RS2라고 부르는데, 그 RS2라는 공식에 의해서 배합된 제품을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시중에 RS2 공식에 따라서 배합된 루테인 제품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안구 건조증도 좀 좋게 만들려고 오메가3 성분이 포함된 그런 영양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영양제를 드시는 건 저는 굳이 말리진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테인 제품을 먹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건성 황반 변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불필요하게 이 루테인을 복용하는 경우에 우리 신체에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일부 보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성 환반 변성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제제를 아레주2 공식에 맞게끔 복용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습성 환반 변성으로 가는 걸 막아주니까요. 그런데 황반 변성 소견이 전혀 없는 분들은 저처럼 그냥 영양제를 드시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연세가 50세 이상 되면 황반 변성이 자연스럽게 건성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조금씩 드루젠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안과에 가셔서 망막 정기 검진을 망막 검진 한번 받아보시면 쉽게 안과 의사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눈에 좋은 허브차도 있을까요? 뭐 요즘에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차들이 뭐 많이 나와 있죠. 뭐 녹차도 있지만 말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 어떤 차나 어떤 식품이 뭐 눈에 딱히 더 좋다 이렇게 밝혀진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안과 전문의 입장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려면 대규모의 잘 짜여진 디자인의 임상 연구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만한 그런 차나 식품은 없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 꼭 지키시는 생활 습관 있으신가요? 안과 의사로서요, 저는 일단 자외선은 꼭 차단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외부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든가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될 일이 생기면 선글라스를 꼭 써줘요. 왜냐면 자외선이 눈 속에 들어올 때 일단 1차적으로 수정체 백내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망막에도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서 황반 변성이 생길 가능성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직사광선 아니면은 햇빛이 밝게 비치는 날에 운전을 오래 하신다, 그럴 때도 선글라스는 꼭 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노안이 생기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이 노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생기고 이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노안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이제 근거리 작업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보통 한 40대 중반 이후가 되면은 노안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의학적으로 얘기해서 수정체 조절력 자체는 그 전부터도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보통 우리가 증상을 느껴서 이제 가까운 게 이렇게 침침하게 보이지? 이런 노안 증상은 한 40대 중반 이후부터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없이 노안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수술 없이 이제 노안을 교정할 수 있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당연히 이제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가 있죠. 안경이라고 하면 이제 돋보기가 들어간 그런 혹은 다초점 안경 같은 것을 사용하시면 근거리를, 노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까운 근거리 물체가 흐리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거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돋보기 안경, 그리고 요즘에 렌즈 중에서도 다초점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트 렌즈, 눈에 끼는 컨택트 렌즈가 다초점 렌즈가 있는데 그걸 끼워도 이제 노안의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노안을 치료하는 이제 점안액, 그러니까 안약이 나왔다고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서 출시가 됐습니다. 노안 치료 안약도 나오긴 했는데, 사실 국내 제약사에서 필로카르핀이라는 그런 이제 약제가 있는데, 그 약제의 농도를 좀 조절을 해서 이제 노안 치료 목적으로 출시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아주 옛날에는 이 필로카르핀의 약제가 사실 녹내장 치료제로도 사용이 됐었어요. 녹내장 치료로서 옛날에 썼던 건 농도가 좀 진했고요. 요즘은 이제 그 농도를 좀 묽게 해서 나왔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 눈동자, 그러니까 이 퓨필이라 부르는 이 홍채를 이렇게 축동시킵니다. 작게 만듭니다. 작게 만들게 되면 핀홀 효과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종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이렇게 사물을 보게 되면 마치 그 조절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돋보기에 낀 것처럼 이제 근거리 사물의 구분이 선명해지는데, 이제 그런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핀홀 이펙트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노안을 교정하는 그런 안약이 있는데, 사실 부작용이 좀 있죠. 뭐냐면 동공이
인위적으로 작아져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도가 어둡게 보인다. 그러니까 야간에 운전 같은 거 할 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아직까지 널리 상용화되긴 좀 힘들다. 그래서 노안은 치료가 가능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술 말고는 아주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노안을 방치하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나요? 노안을 방치하게 되면 사실 뭐 그렇게 위험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불편해지죠. 일단 생활 속에서 어떤 불편감과 부작용이 오는 게 더 큰데 노안을 방치했다. 그러니까 가까운 물체를 볼 때 억지로 보려고 돋보기 없이 억지로 안 보이는 가까운 물체를 보려고 할 때 눈에 과도하게 조절력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두통과 피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안과적인 질환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다른 안과적인 질환을 진단하는 게 노안에 의해서 가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백내장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뭐 항반 변성이 있다든가 녹내장이 있다든가 이래서 다른 질환 때문에 시력이 저하됐는데 그냥 단순히 이거 노안 때문인가?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안과에 오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노안 때문에 다른 질환의 진단이 지연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큰 부작용을 끼칠 수 있습니다. 노화와 노안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는다, 노화라는 말은 쉽게들 하잖아요. 근데 노안이라 그러면 뭔가 이제 눈과 관련된 안과적인 이제 지식이 관련된 건 좀 어렵다. 노안이란 건 도대체 뭘까? 그 원리는 뭘까? 그 메커니즘 같은 걸 생각하게 되고 그럼 안과는 어려우니까 눈은 생소하니까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눈이 노화되는 게 노안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물체를 구분하는 능력, 즉 근거리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 노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 원리를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안구 내부에는 수정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비유하면 렌즈에 해당이 되는데 그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뿌얘집니다. 그것이 이제 백내장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이 조금씩 생기게 되면 그리고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뿌얘지고 그 수정체의 조절력이 떨어지고 그 수정체를 잡고 있는 모양체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의 힘이 빠지게 되면 노안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즉 노화가 되면서 노안이 발생한다. 그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흔히 노안과 착각하는 병이 있나요? 이제 안과적인 질환들을만 얘기할 때 일단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생소해 하세요. 그러니까 안과의 질환명이 뭐 백내장도 있고 녹내장도 있고 황반변성도 있고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그 질환들이 도대체 뭘까? 백내장이란 건 뭘까? 녹내장이란 건 뭘까? 전혀 감도 안 오시고 모르죠. 사실 일반 의사들, 안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들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백내장이 어디에 생기는 건가요? 하면 모릅니다. 근데 사실 노안하고 가장 흔히 착각하는 병은 백내장이에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한테 일단 백내장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일단 백내장이란 거는 우리가 머리가 백발, 머리가 휘어졌다 할 때 그 백발, 흰 백자를 써서 백내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눈 속에 수정체라는 구조물, 카메라로 치면 렌즈에 해당하는 그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이 하얗게 변한다 그래서 혼탁이 온다 그래서 흰 백자를 써서 백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내장이 오게 되면 이 수정체가 하얗고 딱딱해지죠. 우리가 물체를 가까이 보려면 근거리의 조절력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 수정체, 우리 눈 속에 렌즈가 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정체, 렌즈의 조절력이 떨어지는 게 백내장이기 때문에 결국 노안은 백내장과 같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노안은 백내장 때문에 온다라는 말도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노안과 같이 가장 긴밀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안과적인 질환이 바로 백내장입니다. 노안은 언제부터 진행되며 증상이 무엇인가요? 자, 일단 노안이라는 것은 보통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30대 후반이 되면 우리 눈 속에 그 수정체 조절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도근시가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부터도 노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드문 경우고 보통은 40대 중반 정도가 되면 노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안과에 이제 환자분이 오셨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한 만으로 45살 정도 됐는데 가까운 거 보려고 하면 침침하고 그러면서 눈이 굉장히 피로감이 들고 심한 경우에 두통까지도 온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오세요. 나 이거 무슨 심각한 안과적 질환인가 병인가 하면서 오시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시력 검사를 해보고 근거리 시력을 재보고 시력 교정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바로 전형적인 노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안이라는 것은 40대 중반부터 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노안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눈의 피로감, 그러면서 근거리 가까운 게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책상에 있는 어떤 작은 글씨 아니면 핸드폰 글씨가 예전 같지 않게 뿌옇게 보이고 자꾸 이거를 떨어뜨려서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뭔가
가까운 작업을 집중해서 하다가 이렇게 멀리를 봤다가 다시 또 금방 가까운 걸 보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보이거나 두통이 온다. 그것이 초기 노안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나요? 안과적인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응급실에 갔다고 치죠. 우리 심장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뇌가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에 갔어요. 그럼 그거는 만약에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 뇌 수술이 필요하다, 그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죠. 그냥 의사가 이 사람 수술하셔야 됩니다, 보호자한테 동의 받고 그냥 바로 수술방에 들어가겠죠. 근데 안과 수술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안과는 뭐 눈이 정말 심각하게 다쳐서 이 눈은 수술 안 할 경우엔 보존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안과도 응급수술하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노안을 교정하는 수술, 아니면 백내장 수술, 이런 수술은 대부분의 경우는 뭐 꼭 필요한 응급수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 안과 의사,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일단 주관적으로 환자분이 얼만큼 불편하시냐 여쭤봐요. 일상생활이 얼만큼 힘든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보는 건 객관적인 시력 검사 결과를 봅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 그럼 이제 수술을 고려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작업이나 일이나 그런데 굉장히 많은 우리 삶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된다? 그럼 그것은 수술을 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노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정이 가능한데, 일단 초기의 노안, 40대 초중반까지의 노안은 근시가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굴절 교정 수술, 라식이나 라섹을 모노비전으로 하는 방식으로도 노안을 일단 교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치료 방식은 이제 백내장 수술인데, 백내장 수술이라는 것은 우리 눈 속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공수정체가 요즘에는 굉장히 기능이 좋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그러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그런 다초점 인공수정체들이 좋은 게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노안이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백내장 수술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50대가 지나야지 하는 것이 원칙이고 환자분께도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력이 떨어지고 환자분이 많이 불편해졌을 때, 그리고 의사가 봤을 때 백내장의 객관적인 혼탁도가 진행이 됐을 때, 그런 정말 필요한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니까 괜히 걱정이 되는데 위험하진 않나요? 백내장 수술이라는 게요, 이제 사실 지금 시행된 지는 이제 한 40년 정도 됐어요. 백내장 수술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수술인데, 그러면서 관련된 어떤 인공수정체라든가 그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죠. 이제 백내장 수술은 한 10분이면 끝나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숙련도도, 물론 이제 그 백내장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한테 받았을 때의 얘기지만, 의사의 숙련도도 그만큼 굉장히 많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자체가 이렇게 어렵거나 위험한 수술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백내장 수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그런 안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모진안과 대표원장 박진영입니다. 저는 저희 성모진안과의 유튜브 채널 찐안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이제 다양한 전문적인 안과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 안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한테 가장 화두는 젊음과 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젊음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노화가 좀 덜 오게끔 막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100세 시대라고 얘기할 만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점차 정복되는 질환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단순히 수명만 길어진다고 해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로 단순히 수명만 연장이 되는 건 고통과 불편이 그만큼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안과 의사로서는 이런 눈의 젊음과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것들과 관련한 백내장 수술 그리고 망막 치료도 진지하고 열심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요즘 물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일 라식이나 아니면 투데이 라섹, ICL 렌즈 삽입술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시력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확립이 되어 있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그런 인공수정체들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특히나 빛번짐의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여러 가지 초점거리에서 다양한 시력 기능이 잘 나오는 그런 인공수정체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저희 병원에서 제가 선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선구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의사들과도 논문과 학회 발표로서 활발하게 의견을 교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해서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끔 적절하게 시행을 받으면 여러분의 눈의 젊음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고, 노안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고, 돋보기 안경과 렌즈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고, 그만큼 여러분의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의 행복이 그만큼 보장이 된다는 거죠. 저는 안과의사로서 그런 치료를 할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세부 전공으로는 망막을 전공을 했는데, 망막의 질환은 굉장히 난치성 질환도 많고요. 그리고 진단하기 어려운 진단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뭐 레이저 치료라든가 각종 주사 약제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그런 안군의 주사 치료로도 황반변성 등의 이런 질환들을 적절하게 치료하면서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과 전문의로서 강남역에 위치한 저희 성모진환과에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숙련된 저희 병원의 의료진들과 함께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제 저희 성모진환과의 유튜브 채널 진환과를 방문을 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시고 본인의 어떤 눈에 백내장이나 망막이나 본인의 시력교정 수술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저희 의료진에게 검사와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밌고 알찬 내용을 준비를 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